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두근거리시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다 ADHD 때문이었고 이제 약 한 알만 먹으면 ADHD란 저주로부터 풀려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처럼 이번 치료도 작심삼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이 처음 약을 먹으면서 느낀 그 고양감은 약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언제나처럼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ADHD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진단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ADHD라는 사실에 기뻐하거나 혹은 안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고 판정받은 건데 그걸 기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ADHD를 진단받을 때 너무나 기뻐했었으니까요. 인생이 수십 년 동안 이상하게 안 풀리고 실패만 거듭하는 이유를 드디어 찾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각성제인 콘서트를 처방받고 첫 이틀 동안은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으니 더욱 확신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느낀 그 고양감은 그냥 약의 부작용이란 걸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 처음 ADHD 진단을 받은 분들 중 꽤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약을 먹고 삶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는 부작용인 고양감이 남아있는 며칠 동안 갓생을 살다가 마치 12시가 지난 신데렐라처럼 집중력도 의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 갓생 살아야지 하면서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으니 그 박탈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콘서타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치 댐이 물을 막듯이 도파민을 흡수하는 도파민 수용체의 구멍을 막아서 뇌내 도파민 농도를 높이는 원리인데 문제는 그 도파민 수용체가 높아진 뇌내 도파민 환경에 적응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약을 처음 받은 며칠 동안은 신나게 갓생을 살다가 적응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게다가 ADHD 약은 생각보다 부작용이 심한 편입니다. 각성 계열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먹으면 손떨림과 두근거림, 두통 등의 부작용을, 비각성 계열인 아토목세틴을 먹으면 졸림,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냥 디버프가 걸린 ADHD가 되어버린 우리는 절망과 함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ADHD 치료는 오직 약물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치료 방법, 습관을 잡는 겁니다. ADHD의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약물 치료는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도 의사 선생님이 약 딸깍 고르면 끝나는 건 아니고 적절한 약의 종류와 용량을 계속 바꿔가면서 찾아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약물 치료는 지금부터 설명할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 위한 받침대라는 겁니다. 인지행동, 행동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는 치료 방법이란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존에 문제되는 행동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습관, 익숙한 말이죠. 여러분이 ADHD를 치료하고 싶다면 결국은 기존의 나쁜 행동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뭐야, 그럼 약 먹는 게 아무런 쓸모도 없단 거야? 너도 정신력으로 해결하라는 아나키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제 첫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ADHD는 한쪽 다리가 없거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리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정상이 비슷하게라도 걷고 싶으면 목발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정상인처럼 업무 능력을 발휘하면서 생존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약의 효능을 필요로 하니까요. 하지만 처음에 말했듯 약의 효능은 결국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니 우리는 이를 보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라도 움직여서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이게 실제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신경가소성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어깨는 쓸수록 강해진다고 하신 어느 감독님 말씀처럼 우리 뇌도 특정 부위를 많이 쓰면 강해진다는 뜻이죠. 물론 어깨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닳는 거니 감독님의 말은 틀렸다고 봐야겠지만 현대 뇌과학에 따르면
보면 뇌는 실제로 쓰면 쓸수록 실제로 단련되고 그 부분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때문에 ADHD가 가진 부정적인 습관, 매번 뭔가를 잊어버린다거나 무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간다거나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한다거나 하는 습관들을, 잊어버릴 만한 물건들을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 매일매일 오늘의 계획표를 짜는 습관, 무언가를 사기 전 무조건 이틀을 참는 습관 같은 걸 정해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우리 뇌는 이를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 행동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이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겁먹지는 마세요. 앞으로 올릴 영상들에서 차근차근 제가 5년 동안 ADHD와 싸워왔던 방법들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습관을 잡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정말로 쉬운 거였으면 수많은 자기계발서적과 유튜브 떠들어댈 리 없으니까요. 분명히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ADHD인 걸 알기 전부터 수많은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수백 수천 번 경험한 실패의 산 위에 한두 개의 실패를 얻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